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으로 월 1,000만원의 수익을 내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하시면 최선을 다해 걱정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는 결코 위험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투자에만은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주식 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은 100% 실패를 합니다. 급등도 테마주 매매는 가족을 담보로 도박과 오락을 하는 것입니다. 주식 매매 방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드릴 테니 따라서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가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전체가 하락 마감을 했어요. 자,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이죠. 급등을 했었습니다. 다우 지수, 나스닥, S&P 500 다 9% 이상 급등을 했고, 그리고 또 장 시작 전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했죠. 연준에서 무려 1% 인하를 하면서 기준금리가 0.25%가 돼버렸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증시가 아침에 시작을 하면서 그래도 플러스로 시작을 한 그러한 그 상황에서 다시 또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코스피가 오늘 그 0.19% 하락을 했죠. 외국인이 오늘도 6,814억을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관이 3,465억, 특히 금융투자, 증권사죠. 5,307억 프로그램에 의해서 매도를 합니다.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기관이 3,465억을 매도를 했지만 연기금에서 2,227억을 매수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또 개인도 역시 오늘 9,263억을 매수를 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수는 3.19% 4일 연속으로 이렇게 내리는 상황이었어요. 금요일 날이 3.43%. 그래도 오늘은 장 시작을 할 때 그래도 플러스로 1.92% 상승을 시작을 했는데, 야, 이것이 오히려 이렇게 그 지수가 마감을 하니까 조금 좀 안타까운 그러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가 보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하고 개인이 매수, 기관이 193억에 매도를 했습니다. 자, 외국인이 매도를 하다가 장 막판에 이렇게 그 매수로 돌아섰지만은 지수가 3.72% 하락을 했습니다. 자, 금요일 날 지수가 7.01% 하락, 그리고 지난 그 12일 목요일 날이 5.39%.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지금 4거래일 지속적인 그런 그 하락을 이끌어 왔는데, 코스닥 지수도 장 시작을 할 때 플러스로 시작을 했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그 마이너스로 마감을 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었죠. 자, 지수가 이게 코스닥 지수도 보면은 일단 시작이 2.8% 플러스의 상황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외국인이 매수를 그래도 149억을 했는데 장 중간에는 매도를 하다가 전환이 됐죠. 그러면서 결국은 3.72% 하락을 했어요. 자, 코스피 종목이 154개 종목이 올라갔고 721개 종목이 내려오는 이러한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코스닥에서는 212개 종목이 올라갔고 1077개 종목이 내려오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우리 기준금리가 1.25%죠. 1.25%에서 지금 0.5%를 낮추면서 기준금리가 0.75%가 됐어요. 0.75%. 그렇지만은 지수가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을 여기에 막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 이유와 또 원인,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미국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증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코스피, 다우 지수, 나스닥, S&P 500 지난 그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보면은 9% 이상 하락을 했어요. 그 전날에는
10%까지 마이너스가였었죠. 금요일 날. 이게 이제 목요일 날은 10% 하락을 했다가 금요일 날은 다시 또 9% 가량 이렇게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가고. 자, 여기에서 이제 10% 가량 내려오다 보니까 트럼프들 이거 이제 내려온 것이 바로 코로나 이게 19 때문에 이렇게 전염병 때문에 내려왔죠. 자, 이런 상황에서 뉴욕 증시가 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어요. 비상사태 선언.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부양, 연준에서 경기 부양 이러한 것들 때문에 결국은 지수가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이렇게 다 올라갔죠. 그래서 내려온 것은 우리가 이렇게 그 10% 목요일 날 급락 이상 했던 것은 1987년도 우리가 블랙 먼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려 33년 만에 이렇게 최대 하락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1987년도 블랙 먼데이 때는 마이너스 22.6%가 하락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 33년 만에 무려 이렇게 10%가량 하락.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시 또 9% 올라간 것이 11년 만에 말이에요. 또 최대 상승폭이에요. 11년 만에. 근데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을 하면서 끌어올렸죠. 이렇게 끌어올린 이유가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뭐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어요. 비상사태. 그 다음에 연준. 이게 이제 두 번째 연준에서는 여기에서 양적 완화 정책. 이거를 썼다고 양적 완화 정책으로 해가지고 또 결국은 시중에 돈을 여기서 푸는 이러한 상황. 그 다음에 의회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의회에서는 재무부와 그리고 또 경기부양 법안을 합의를 해서 이게 통과를 시키는 이러한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경제 부양책을 씀으로써 미국 경기가 팍 뛰어 올라가는 이러한 그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것보다도 이제 국가 비상사태, 비상사태를 해가지고 500억 불이죠. 500억 불을 돈을 여기에서 시중에 풀게 돼 있죠. 이것이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60조 정도 돼요. 60조 정도를 연방 재난기금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각 주정부가 코로나 그 19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비용으로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 대형주들이 이렇게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이렇게 다 올라오다 보니까 제일 이 코로나 19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타격을 받는 것이 여행주예요. 여행주하고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항공주. 왜 사람이 움직이질 않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이 뭐 여행을 가지 않으니까 여행주들 떨어지고 또 여행을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비행기들이 못 움직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여기에서 뭐 중국이라든가 뭐 베트남이라든가 다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뭐 이게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들이 여행 갈 생각도 못 하죠. 뭐 간다고 하더라도 그쪽이 상당히 그 코로나 19가 심각한 상황에서 누가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그 국가에서도 들어오질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여기에서 바로 유로존 국가들이 오는 것을 막았어요. 그리고 영국하고 아일랜드도 또 막았어요. 16일 날 오늘이네, 그죠? 16일 영시를 기해 가지고 이게서 그 미국에 들어오지를 못하게끔 입국 금지를 시키는 이러한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부양책을 쓰다 보니까 바로 미국의 3대 항공사죠.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든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델타 에어라인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여행 관련주들이 그냥 급등을 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한 게 야, 이렇게 그 부양책을 쓰니까 그래도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두려웠던 것이 조금 좀 덜 두려워졌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그러한 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그 미국에서 다른 것보다도 이것이 이제 그 검사.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은 굉장히 그 드라이브 스루 자동차를 타고 그 확진자 여기서 검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지만은 줄이 뭐 어마어마하게 그 서가지고 여기에서 그 드라이브 스루 자동차를 타고 검진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보면은 뭐 이번 주까지 뭐 한 140만 명
여기 검진을 하고 한 달 내에 500만 명 검진을 하겠다. 이렇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일단은 뭐 이런 것이 잘 될 거라고 일단은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다른 게 말이에요. 미국이 지금 이게 미국이 지금 금리를 여러분들이 그 아시다시피 기준금리가 1.75%였어요. 1.75 금리가. 근데 이거를 지금 1%를 낮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언제 5% 여기에서 0.5%죠. 0.5%를 이렇게 그 낮췄다가 다시 또 1%를 낮춰가지고 0.25%가 여기에서 지금 기준금리가 됐어요. 기준금리가 0.25. 그러니까 상단은 0.25, 하단은 여기에서 0%예요. 0%. 그러니까 0.75에서 0.5를 낮춰가지고 1.25에서 다시 또 1%를 낮춰가지고 0.25가 상단. 그리고 하단은 0%. 그러니까 결국은 제로 금리에 이런 들어온 이러한 그 상황을 맞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야후하고 이렇게 그 환호를 질러야 되는 그러한 그 상황인데 미국의 지금 선물 지수를 보면은 말이에요.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4.54%예요.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나스닥 선물이 4.76%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그 부양책 거기에다가 연준이 지금 쓰는 카드가 두 개예요. 금리 인하 거기에다가 또 양적 완화 정책 이렇게 그 두 개를 쓰고 있죠. 거기에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연방 여기서 그 재정을 또 확대를 시키면서 결국은 이렇게 굉장히 그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지만은 결국은 이것이 아직까지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비상사태 선언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이 의외로 말이에요. 지금 뭐 이게 미국의 선물지수 반응을 하는 거 보면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미국의 선물지수 지금 쭉 떨어지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다급할 정도로 왔고 여러분들이 지금 말이에요. 다들 지금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코로나에 가 있어요. 코로나. 이 코로나19에 지금 모든 포커스가 지금 다 맞춰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뭐 이게 비상사태 선언해 가지고 재정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하고 양적 완화 정책을 쓰고 의회에서 또한 여기에서 재무부하고 경기 부양책에 논의를 하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이거보다도 지금 코로나 확대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미국 전역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참 웃음짝이 돼버렸어요. 지금 연준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준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금리 인하예요. 금리 인하. 지금 제로 금리까지 왔어요. 0에서 0.25%.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적 완화 정책이에요. 양적 완화 정책 지금 여기에서 돈을 시중에다 풀면서 이렇게 그 또 끌어들이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다 쓰는 마지막 카드가 이제는 동의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다급하게 내려가면서 그래서 이게 전문가들이 지금 보면은 우리가 리세션이죠. R의 공포. 지금 R의 공포를 떠나 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재패니피케이션. 우리가 이제 일본화라 그러면서 일본식 장기 경기 침체라 그래요. 영어로 JAPANI 재패니피케이션. FICATION, 재패니피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은 일본이 말이에요. 이게 저금리죠. 완전히 제로금리. 저금리를 쓰면서 그다음에 대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썼어요. 그렇지만은 이 저물가 그리고 또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R의 공포를 넘어서 재패니피케이션이 되는 거 아니냐. 전 세계가. 이것이 또 공포로 몰아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도 카드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리도 인하했죠. 양적 완화 정책 뭐 우리나라 돈으로 853조네 보니까 853조 여기에서 미화로 7천억 달러에 대해서 국채를 매입을 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죠. 그러면서 시중에다 돈을 뿌리는 이러한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보면은 11년 동안을 지금 여기에서 성장을 해왔어요. 11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8년
그리고 또 여기에서 트럼프가 아니라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8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3년, 이렇게 11년 동안을 호황을 이어오다가 이게 지금 올해 들어와 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주가가 약세장, 베어마켓으로 팍 돌아버렸어요. 이때는 불마켓, 강세장에서.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유럽이죠. 유럽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금리, 제로금리예요. 그리고 또 양적 완화, 국채를 매입을 하고 있어요. 이렇지만은 지금 여기에서 유럽 그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이 전 세계가 재패니피케이션, 즉 일본식 장기 경기 침체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모든 전문가들이 또 걱정을 하는 상황이 발생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이 카드가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마땅히 지금 뭐 이렇게 그 두 가지 카드를 다 썼어요. 금리하고 양적 완화. 그럼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유로존에서 얼마 전에 봐봐요. EU에서 드라기 총재가 여기에서 예금 금리를 계속 내렸단 말이에요. 8년 동안, 임기 8년 동안을 계속 내렸어요. 그래서 예금 보면은 뭐 하여튼 지금 제로 금리로 와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여기서 이제 제로 금리니까 더 이상 금리를 내려봤자 효과가 없잖아요. 뭐 제로 금리인데 더 이상 0.25%인데 어디까지 내려요? 이게 또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돈 가지고 오면은 돈을 내주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양적 완화 정책을 썼죠. 이게 국채를 매입하겠다. 그때만 시장에서는 콧방귀를 핑 끼고 결국은 지수가 유럽 증시가 급락하는 이러한 그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제일 큰 걱정이 또 이렇게 대두가 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2달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2달. 2달 정도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현재 3월 중순이죠. 그러니까 5월 중순까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미국은 말이에요. 지금 시작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은 지금 굉장히 코로나에 대해서 대처를 잘하고 있어요. 지금 뭐 드라이브 스루 이러한 검사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기서 정부에서 잘 대응하고 있는데 미국은 말이에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서 뭐냐면 의료비예요. 의료비.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지적을 하는 게 저하고 다 똑같아요.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 전염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의료비가 청구가 될 거 아니에요. 몰라요. 보험을 든 사람들. 우리는 이게 국가보험식으로 전체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은 이 미국은 각자 보험회사 대 개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을 든 사람이 있고 못 든 사람이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 의료비 결국은 전염병을 치료를 받더라도 결국은 여기에서 의료비가 청구가 됐을 때 잘못하면은 파산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병에 걸려도 못 가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유급휴가 그리고 또 병가. 우리는 아프면은 유급휴가라든가 병가를 내면은 그나마 직장에서 봉급을 주고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네들은 즉시 해고예요. 파이어. 해고되면은 저기 가가지고 저기 노동부 가가지고 실업수당을 타먹어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여기에서 회사를 못 나갈까봐 아파도 나오는 상황이 또 발생이 되면 전염성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불법 체류자 문제,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자가 지금 1,100만입니다. 이 1,100만이 이거 병 걸려가지고 전염이 돼가지고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추방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멕시칸이라든가 뭐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불법 체류자들은 병원에 잘 못 가요. 가가지고 자기 신분을 드러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불법 체류자 1,100만 명이 이게 잠재적인 또 문제가 전염병의 숙주가 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요. 그리고 이 의료, 이게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이에요. 3억 3천만 중에서 뭐 2,750만 정도가 보험을 들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2,750만은 그냥 보험에 여기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혀 보험을 못 받으니까 안 가는 거야. 병원에 가면은 뭐 돈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뭐 보험의 그 직장 보험이라든가 또 기존에 그 들어준 직장에 다니면 아무래도 보험을 들어주겠죠. 그런 사람들만 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료비 문제, 그 다음에 유급이라든가 병가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하려고 하는 문제. 세 번째가 불법 체류자 이런 문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화약고루 여기에 남아있다. 이런 그 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월마트, 뭐 코스트코 이런데 그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온 거 보면 아주 줄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그 쇼핑하느라고 심지어는 카운터에서 계산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사재기가 열풍인데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사재기가 없잖아. 우리는 줄 서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댓글로 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미국이 지금 보면은 자 이런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에 전문가들은 말이에요. S&P 500 이게 지수가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어디까지냐? 2만. 야, 2만까지 또 내려올 여기에 지금 현재로서 2만이면 여기에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게 2016년에 당선됐죠. 여기에.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가 결국 이렇게 하면 더 내려오는 거야.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요때보다도 그러니까 더 내려올 수가 있고 지금 이렇게 굉장히 상황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 보면은 선물 지수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미국 선물 지수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지금 보면은 유럽 쪽의 증시도 굉장히 내려오고 있어요. 한 7% 이상 내려오고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독일이 지금 7.2% 급락 중에 있어요. 그리고 영국 6.3%, 프랑스 8.51%, 그리고 유로스탁 50 8.17%, 거기에다가 또 네덜란드, 뭐 스페인 9%, 이탈리아가 8.3%, 그리고 스위스, 포르투갈 5%, 9%, 벨기에 뭐 다들 여기에서 보면은 전체가 7%에서 9% 사이에 이렇게 급락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시아 증시도 오늘 보면은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2.46% 하락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대만이 4.06,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3.4, 홍콩 항생 홍콩 엣지가 4.03 그리고 4.38.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다시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죠. 유럽 증시 급락하고 있죠. 미국의 선물 지수 나스닥 선물 4.54%, S&P 500 선물 4.76%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보면은 지난 금요일 날 9% 가량 상승했던 것이 오히려 또 이상 또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 왜? 이제는 카드가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면은 방법은 뭐냐? 지금 뭐 방법은 단 하나예요. 이제는 정부 정책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정부 정책을 그러면 어떻게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써가야 되는지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대안을 내놓겠죠. 지금 연준에서 하는 것은 이제 카드는 다 썼어요. 금리나도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제로 금리니까 0에서 0.25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양적 완화 정책, 지금 양적 완화 정책 계속 지금 여기서 국채를 장기채, 단기채 지금 여기에서 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 여기서 이렇게 상황에서도 지금 모든 포커스는 이게 코로나19 이 전면병으로 포커스가 지금 다 맞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 과연 지금 제가 아까 세 가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이러한 것이 여기서 의료비 문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유급 휴가라든가 병가라든가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제 불법 체류자 문제 이러한 것들이 어떤 대안이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힘든 또 내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보면은 말이에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 기관들 매도가 지금 뭐 아주 엄청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오늘 6,814억을 매도를 했죠. 개인들은 9,263억 이렇게 매도를 한 이런 매수를 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말이에요. 지금 8일 동안에 그냥 지속적인 매도를 했어요. 8일 동안에 무려 6조 4천억. 야. 6조 4천억을 매도를 하는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들은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완전히 여기에서 갔다가 그냥
물량으로 그냥 갖다 붓는 이러한 그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개인들이 한 달 동안에 사들인 게 10조입니다. 10조. 지금 10조고 지난 그 1월 20일이죠. 1월 20일에 우리가 처음에 그 코로나19가 한국에서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이후에 12조를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역대 지금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서 2011년 여기서 남유럽 재정위기 이때 여기에서 매도한 외국인들이 뭐 이때 뭐 5조 정도 매도를 했는데 그 한 달 내지 두 달 사이에 근데 지금은 불과 한 달 사이에 무려 10조 이상 여기서 매도를 한 이러한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외국인의 매도가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죠. 작년에 그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때 외국인들의 매도가 20일 이상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외국인이 돌아오면서 지수가 반등이 나온 이러한 그 상황이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오늘 아시아 증시도 아까 여기에 보셨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증시를 위시해 가지고 아시아 증시가 다 지금 하락이에요. 일본, 대만 뭐 그리고 중국 상해 종합 주가 지수 그리고 홍콩 지수 이렇게 그 다 하락하는 것이 또 특히 또 대만 쪽에서는 말이에요. 대만 같은 데는 패턴이 한국하고 비슷해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여기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하는 이러한 그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지금 저 여기에서 보면은 특히 또 국내 증시가 이렇게 그 떨어지는 이유가 중국이 보면은 일단 그 지준율을 인하를 했어요. 그죠? 중국이 첫째가 중국도 지준율 인하하고 지준율 인하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도 선언하고 연준에서도 유동성 확대 그리고 금리 인하 뭐 이러한 것들을 여기에서 정책을 폈고 그리고 또 보면은 다른 것보다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서 그 코로나 확진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거가 이거에 인한 공포 이것이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여기에서 더 위쪽으로 모든 그 투자자들은 이러한 것들의 중국의 뭐 지준율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비상사태 선언해 가지고 미국의 이러한 그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포커스는 다 이쪽에 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중국이 지금 실물 경기를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부진해요. 이따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 증시 또 아시아 증시를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끌고 온 하나의 여기에서 역할을 했다 이렇게 그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삼성전자가 2%예요. 하이닉스가 2.3%, 삼성전자 우선주가 3.98% 하락을 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8, 네이버가 6.63, 뭐 LG화학, 셀트리온 뭐 할 거 없이 전체가 KTNG가 여기에서 0.25% 빨간불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전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세요. 뭐 전 업종 쪽에서 보면은 지금 뭐 음식료 요거만 지금 0.35% 상승을 했고 나머지 전체가 지금 하락하는 이러한 그 추세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 그 보면은 외국인들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6,814억을 매도를 했어요. 근데 전기전자 쪽 이쪽에 3,874억을 매도를 했고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2,123억을 전기전자 그러니까 개인들이 여기에서 무려 5,773억 엄청나게 지금 지속적으로 사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개인들이 사는 돈의 그 출처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첫째가 아무래도 여기서 그 신용으로 사는 거하고 두 번째가 사는 거가 이제 이 대기자금 부동산 쪽에 저금리 기조라다 보니까 돈이 갈 데가 부동산 쪽에서 이제 막혀버렸잖아요. 정부 정책이.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으로 돈이 흘러 들어오지 않냐. 그렇지만 연기금에서 전기전자를 그래도 706억을 매수를 하는 이것이 조금 좀 위안이다. 이렇게 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 연준에서 무려 그 금리를 1% 일하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 제로 금리를 펼쳤죠. 그래 제로 금리. 그리고 또 일본에서도 말이에요. 일본에서도 또 정책을 핀 게 일본이 그 ETF에 대해서 상장 지수 펀드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이제 6조엔에서 12조엔 우리 돈으로 따지면 138조 정도 이러한 것들을
여기에서 투여해가지고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이런 그 증시 정책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지수가 내려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사태는 다른 것보다도 이 경제 외적인 거예요. 지금은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그 당시적에 2008년 금융위기나 1997년도 IMF 이때는 시스템, 소위 말해서 이 금융 시스템이 무너진 거지만은 지금은 이 전염병이란 말이에요. 전염병. 이 전염병인데 굉장히 그 확산 속도도 빠르고 뭐 사람들한테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지만은 일단은 약이 없다는 거예요. 치료약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두려움의 공포를 와 있는 이런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분간 아마 그 투자 심리가 팍 내려와졌어요. 그래서 투자 심리가 당분간은 변동성이 불가피할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으로 나눴죠. 안전자산, 위험자산. 그럼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금하고 국채였어요. 위험자산이라는 것은 주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금 가격도 떨어지고 국채 가격도 떨어지고 주식 가격도 떨어져요. 그럼 어디로 가요, 돈이? 다 현금이야, 현금. 현금화, 달러로 지금 달러를 보유를 하겠다. 다 팔고. 그러니까 금 가격도 위험한 거야, 금도. 그러니까 모든 게 안전자산이 위험자산화 돼 버렸어요. 이게 요번에 그 보면은 코로나가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부동산 쪽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부동산도 여기서 아무리 제로금리, 저금리로 간다고 하더라도 돈이 물리는 게 이쪽에 이것이 지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여기에서 뭐든지 수요가 있어야지 올라가는 거예요. 수요가 있어야 올라가는데 지금 수요가 다들 그 관심도 없고 그리고 부동산이 또 버블도 많이 낀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뭐 보니까 뭐 32평짜리가 뭐 18억에 뭐 8년에 뭐 3억을 디스카운트 해줘가지고 이런 그 뉴스가 나오는데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참 보면은 코로나19가 많은 것을 우리한테 변화를 시키고 있는데 이 변화를 우리가 잘 순응하고 적응하면은 여기에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져버리면은 결국은 위기로 기회가 아니라 위기로 끝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한국은행도 말이에요. 금리를 지금 그동안에 기준금리가 우리가 1.25%였었죠. 1.25. 기준금리가 1.2게 한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원래 1.75였었다가 이것을 여기서 0.5% 낮춰가지고 한국하고 같은 1.25로 했다가 이거를 지금 1%를 또 여기서 낮추면서 0.25 제로금리로 갔어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0.5%를 낮춰가지고 0.75%의 이러한 지금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미국보다도 금리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내리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런 그 상황이었는데 미국이 이렇게 1% 그 처음에는 0.5% 그 다음에 1% 내려서 제로금리를 하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도 일단은 다른 거 뭐 부동산 이런 거에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지금 뭐 금통위가 임시회의를 열었죠. 오늘 16일 날 임시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이렇게 0.5% 그냥 팍 낮춰버려서 우리도 지금 가보지 못한 0% 그런 기준금리 시대로 진입을 했다 이런 그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임시로 한국은행이 금통위 여기에서 회의가 열린 것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이다 이런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뭐 제일 우리가 그 금리를 못 내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때문에 그쪽 시장에 자금이 몰릴 것을 우려해 가지고 금리의 인하를 하는데 굉장히 그 신중한 반응을 보였지만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전염병이에요.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계속 확산되다 보니까 실물 경기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밑에 서민 경기가 완전히 지금 여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운 이러한 그 상황에 놓여 있죠. 뭐 손님이 와야지 뭐 매출이 일어나든 아니면은 뭐 어떻게 그 직원들 봉급을 줄 수 있는 또 임대료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줄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내몰리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내몰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0.75% 뭐 여차하면 또 내리겠죠. 미국이 지금 0.25니까 아직까지 미국하고의 0.5% 금리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은 뭐 모든 것은 또 방향의 상황에 따라
따라서 여기에서 결정할 상황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 금리하고 한국 금리하고 이게 높다 보니까 돈이 말이야 이쪽으로 미국으로 빠져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럴 염려가 없잖아. 0.25 지금 현재 0.75% 오히려 이쪽으로 한국 국채 쪽으로 돈이 유입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죠. 자, 만에 하나 지금 한국에서도 이렇게 이 금리나 0.75%까지 내려왔는데 더 이상 뭐 내릴 방법이 없다면은 뭐 두 가지 방법을 또 쓸 수가 있다고 얘기해서 전문가들은 얘기하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양적 완화하고 똑같아요. 양적 완화라는 것은 국채를 사면서 시중에 돈을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소위 말해서 대출 한도를 높이는 거야. 대출 한도를 지금 보니까 뭐 25조에서 한 30조 높여가지고 대출을 계속 서민들한테 또 서민 그 개인 사업자들 이러한 또 중소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줘야지 그 기업들이 또 중소 자영업자들이 또 살아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런 정책으로 가지 않겠냐 싶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중국이 지금 상당히 그 경제 지표를 보면 굉장히 악화가 돼 있어요. 지금 중국이 그 1월하고 중국이 1월하고 2월에 산업 생산 이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야, 근데 이게 진짜 엉망이에요. 산업 생산. 이 산업 생산이 마이너스 13%예요. 쇼크죠, 쇼크.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1, 2월 달에 산업 생산이 마이너스로 오면서 직격탄을 지금 이러한 그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역대 지금까지 말이에요. 월간 그 산업 생산이 전년 대비 이렇게 마이너스로 성장한 것은 역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지금. 이 코로나의 이 위기라는 게 이 굉장히 모든 그 중국의 경제를 굉장히 그 뒤로 후퇴시키는 이러한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1, 2월 달에 우리가 이제 소매 판매 이거 증가율도 마이너스 20.5%. 그러니까 이거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산업 생산도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소매 판매도 감소를 하고 거기에다가 또 투자 고정자산 투자라고 있어요. 이 고정자산 투자 이것도 또 역시 보면은 마이너스 24.5% 이렇게 감소를 하는 이런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산업 생산 감소, 소매 판매 감소, 고정자산 투자 감소. 야, 이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중국의 실물 경기가 그냥 하락하는 이러한 그 상황. 이게 뭐 집에다가 우리가 보면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후베이성을 여기에서 이제 봉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뭐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모든 것이 집에다 사람들이 머물고 있고 또 다른 그 베이징도 마찬가지. 또 춘제 이후에 이게서 뭐 14일 동안 움직이질 못하고 있다 보니까 뭐 승용차 판매도 줄어들 거고 그다음에 승용차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그 주택이 거래가 되겠어요. 지금 뭐 전 정신이 여기가 있는데 그리고 또 여행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수출도 감소되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중국 경제를 이렇게 마이너스로 끌고 가는 이러한 그 상황이었어.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은 중국의 지금 1,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아마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 될 거다. 이러면은 1976년 이후에 이게 처음이랍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경제 성장. 그래서 이것이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아마 2020년 경제 성장률 2020년 경제 성장이 이제 목표치가 5.6%인데 이것도 달성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돼버리면 한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은 말이에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가 이렇게 하락하면 우리의 경제 성장률은 마찬가지로 0.2%가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에다가 계속 그 중국에 수출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역량의 20%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12%예요. 그러니까 이 20%의 교역량이 줄어들어 버리면은 우리 경제 성장률에 굉장히 타격을 받는 이런 그 자료가 나와 있어요. 특히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4분기 내내 4분기면은 1년이에요, 1년. 1년 동안을 계속 충격을 받을 이런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은 뭐 완제품도 있지만은 완제품 여기에서 또
보면 소재들이 많아요. 소재. 뭐 반도체라든가 이러한 것들. 왜? 여기에서 중국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중국이 또 수출한다고요. 이 소재가 여기에서 많이 줄어들 이런 그 상황이라다 보니까 더 많은 수출이 우리가 감소가 돼서 우리 경제에 굉장히 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중국의 내수를 쓰는 거라면 이게 완제품을 가가지고 이렇게 뭐 중국 내수가 그렇다 치면 되는데 이게 미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EU라든가 이게 다 마찬가지로 지금 전염병 때문에 난리를 지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수출을 많이 못하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수요가 감소를 하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역시 이게 수출 물량, 소위 말해서 중국이 가공에 필요한 이러한 그 소재들이 수출이 줄어들면서 우리의 경제 성장도 굉장히 영향을 받는 이러한 그 상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그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서 결국은 코로나가 말이에요. 코로나가 중국에 충격을 주면서 그 다음에 한국에 또 충격을 주고 이런 것이 여기에서 악순환이 돼가는 것을 지금 굉장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미국의 경제 성장 지금 미국도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경제 지표를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 지표 미국이 보니까 몇 개가 있나 그러면은 16일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경제 지표를 굉장히 많이 그 발표하는 거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봐야지 또 앞으로 주가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일 날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여기서 제조업 지수가 지금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17일 날을 보니까 2월에 소매 판매 요거가 이제 또 되고 또 3월에 그 주택 가격 지표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가격 지수가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뭐 18일 날이면은 수요일이죠. 18일 날에는 신규 주택 신규 착공 건수 그리고 허가 건수 뭐 이러한 그 지표가 발표가 되기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19일 날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중요합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야, 이것이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사람을 해고를 하는 이런 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20일 날 또 경제 지표가 기존 주택 판매 건수.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뭐 다들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금리를 인하한다거나, 그죠? 금리 인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뭐 양적 완화 정책을 쓴다. 이러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또, 지금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여기에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 뭐 위험하다. 그러면은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한다 그랬어요. 안전자산이라는 게 금하고 국채라 그랬죠. 국채. 이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안전자산은 올라가요. 근데 지금 안전자산도 다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다 현금이야,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자,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의 상황, 2008년. 그리고 여기서 97년도죠. IMF. 이때 상황으로 거의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지금은 옛날에 그 기존 우리가 써왔던 이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가 또 금리나 이 정책이 지금 먹히지가 않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코로나의 현상, 이 코로나19 현상,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 경제 정책하고는 조금 좀 틀리는 이런 그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아마 이게 보면은 계속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뭐 다시 한번 미국의 그 선물 지수를 보니까 미국의 선물 지수 아직도 지금 뭐 계속 지금 뭐 여기서 내려오는 이러한 그 상황에다가 또 유럽 쪽의 지수도 지금 하강하는 속도가 점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다른 것보다도 자, 독일이 지금 뭐 7.41%, 영국이 6%, 프랑스가 8%, 유로스탁 50이 8.28, 그리고 이탈리아가 지금 8.66. 자, 이러면은 또 미국 증시가 내일 뭐 아무리 못 떨어져도 5%에서 한 7% 내지 8% 정도 하락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양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도 지금 제일 문제가 개인들이 신용을 지금 많이 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정도면은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코스피 지수가 지금 떨어진 것이 지금 1714 여기까지 지금 내려와 있어요. 1714. 근데 이거가 지금 보면은 아마 추가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아마 1600까지도 무너진다. 이게 1600 정도까지도 무너질 수 있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1600 봤자 지금 뭐 114포인트 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1700대 무너져가지고 1600대 후반까지 왔었잖아요. 1600.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을 보면은 야 이게 말이야 1200선까지도 또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보는 애널리스트도 있어요. 1200이면은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하고 지금 같다고 봐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지금 내려온 거가 892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오면 1200대 뭐 여기까지 오지 말기를 바라는 이러한 그 상황인데 지금 제일 관건은 다른 것보다도 여기서 치료제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치료제. 여러분들 뉴스 보면은 독일하고 지금 말이에요. 독일하고 미국하고 지금 치료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먼저 나오느냐. 여기에서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여기에서 그 제약사의 치료제를 빼앗으려고 여기에 선점을 하려고 그런다 뭐 이런 그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를 제가 봤는데 일단 어찌됐든 간에 미국의 제약사하고 독일의 제약사 여기에서 굉장히 그 아마 가까이 그 치료제가 나오지 않겠냐 거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제와 나와준다면 뭐 주가가 올라가겠지만은 그렇다고 주가가 이렇게 V자 반등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 지금 너무 많이 붕괴가 돼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와가지고 U자로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 내려와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L자형을 유지해가지고 당분간 장기간 가다가 올라가든지 아마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런 그 전문가들의 여기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다들 여기서 내일 아마 여기서 반대 매매 개인의 신용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신용. 그래서 지금 오늘 지수 여러분들이 떨어지다시피 지난 그 금요일하고 계속 지금 주가가 급락이잖아요. 그죠? 아마 오늘도 여기서 3% 이상 떨어지다 보니까 또 코스닥 쪽에서도 특히 또 개인들이죠. 개인들의 코스닥이 지난 그 금요일날 7%, 목요일날 5%, 수요일날 3%, 오늘 3.72 이러다 보니까 아마 담보 부족 현상이 발생이 돼가지고 아마 문자로 담보를 내일 그 장 시작 전까지 여기에서 비율을 맞춰라 이렇게 그 문자가 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못 맞췄을 때는 마이너스 그 하한가에서 여기에서 아침 시장에 여기에서 이제 출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봤지만은 굉장히 그 하한가의 그 종목군들이 많이 보이다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아마 내일 아침에 그런 상황이 뭐 미국 증시가 예를 들어서 유럽 증시가 한 8% 정도 하락을 했고 미국 증시가 8% 정도 하락을 했다. 그러면 내일 우리 증시 뭐 8에서 10% 떨어지는 거는 이거는 뭐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외국인이 돌아오질 않아요. 이 외국인이 그냥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에서 개인들이 지금 계속 그 지속적인 매수 결국은 누가 이길 거냐. 그것은 뭐 외국인들이 이기지 개인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삼성전자 쪽에 자금이 투여되는 게 우리가 토지보상금 30조가 나왔는데 지금 이것이 부동산으로 가지도 못하니까 이것이 삼성전자의 수익을 뭐 한 30% 예상을 하고 이쪽으로 집중 매수하고 있는 자금이 이런 자금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하나의 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직 결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여기서 그 우리가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되는 이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과연 조기 종식이 제일 좋아요. 조기 종식. 근데 조기 종식이라는 게 그렇게 누가 뭐 여기에서 그거 싫어서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여기서 베스트 시나리오 이것이 바로 조기 종식. 그래서 내일은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용 물량이 아침에 출하가 될 것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신용 물량. 요거가 나오면은 아마 개파락을 굉장히 여기 최소한 뭐 한 3에서 5% 정도 개파락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장이 시작을 하면서 조금 반등 나왔다가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공격적으로 현금이 있다고 해가지고 살 그런 그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때부터 그랬어요.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 현금화를 좀 시켜라. 여기에서 주가가 이렇게 했다가 여기 급락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자, 현금이 하나도 없다. 이런 분들은 최소한 현금을 20에서 30% 정도 만들어라. 그 다음에 현금이 최소한 뭐 50에서 뭐 30% 정도가 있다. 50에서 이 정도. 그 다음에 뭐 주식이 보면은 20에서 뭐 이 정도 있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현금이 100% 있다. 이런 분들은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라 그랬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게 장기전이에요. 단기전으로 끝날 게 아니에요. 장기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4주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4주. 그럼 4주면은 이것이 지금 3월 중순입니다. 그러면 3월 중순이니까 4월, 5월 중순까지 계속 여기에서 미국의 그 환자 수가 증가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수는 뭐 뻔히 불 보듯이 뻔하죠. 여러분들 계속 그 뉴스 시간에 봤지만 유럽에서 말이에요. 유럽에서 미국인들 돌아오는 거 봐요. 완전히 공항 빠져나오는데 10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미국인들만 들어올 수가 있지 유럽인들은 미국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이게 여기서 입국 허락을 안 해주잖아. 심지어 영국이라든가 아일랜드까지 여기서 입국 허가를 안 해주잖아요. 근데 미국인들이 돌아오는데도 10시간이 걸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보면은 거기에다가 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코스트코라든가 월마트 이런데 카트 가지고 줄 서 가지고 뺑 도는 거 봐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자 우리는 그런 그 얘기까지 나와요. 외국인들이 댓글에 미국인들이 화장지 가지고 우리는 싸우고 있지만 한국을 보면은 굉장히 여기에서 평온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발란티어들 가가지고 여기서 집에 여기 머무르시는 분들 이게 집에 이제 14일 동안을 열이 나고 뭐 이래서 저 정부에서 가서 머무르세요. 그러면 집에서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음식 배달해주고 이러는 거 보면 굉장히 그 한국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장기전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1600선 이거 금방 옵니다. 그럼 1600이 무너지면은 1500, 1200까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1200.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를 경험을 했거나 1997년도 IMF를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 이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여기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보면은 2008년 이때 떨어질 때 1년 내내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 나왔다가 여기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좀 내려오다가 반등 좀 나오다가 여기서 떨어지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진짜 1200까지 올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1200.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지금은 그러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현금입니다. 현금 베이스는 절대 여기에서 쓰지 말고 이런 것들을 언제 쓰느냐? 바로 지수가 돌 때. 지금 지수가 언제쯤 도느냐? 여기에 미국하고 그 다음에 유럽 쪽하고의 확진자 수가 줄어들 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 줄어들면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정부에서 이제는 뭐 중앙은행에서의 경기 부양책이라는 것은 금리 인하라든가 양적 완화 이거는 이제 다 나왔어요. 이 정부 차원에서 정책이 나올 겁니다. 어떤 정책. 그리고 또 여기서 그 치료제, 미국이든 독일이든 치료제가 나온 시점이 거의 그 이후에 주가가 반등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지. 그 전에는 여기서 아무리 뭐 어떤 여기서 정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결코 지수를 V자 반등으로는 끌고 가지 못한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2008년 때 이때 말이에요. 1년 내내 떨어졌어요. 1년 내내. 그러고 나서 올라온 것이 2년 걸렸어요. 1년, 2년. 이 바닥에서 사면은 소위 말해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 여기서 던지면은 어떻게 돼요? 위기가 결국은 위기로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사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올라간다? 안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다시 또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때를 기다리는 타이밍. 주식은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잘 두고 접근을 하고 내일은 분명히 반대 매매가 나옵니다. 지금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게 개인의 신용이 너무 많다. 지금 10조가 개인의 신용이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반대 매매가 나오면은 물량이 물량을 또 여기에서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이러한 그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번에 지난번에 우리가 그 서킷 브레이커 코스피하고 코스닥 동시 서킷 브레이커도 경험을 했지만은 아마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바닥에다 던지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방송 마치면서 힘 빡 주고 좀 참고 여기에서 견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